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흐름 완전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속도는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거래 절벽의 핵심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짚어드렸습니다만, 그중 집주인의 매물 회수도 거래 절벽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횡보는 알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표 서울시장의 신속 통합계획, 신통계획에서 심의가 첫 통과가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신양빌라인데요. 305가구가 재건축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쪽 중곡역 쪽으로 보시게 되면 광진구인데요. 신양빌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양빌라가 빌라 매매 가격이 무려 10억 8,500만 원의 매물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이상 되었고 30년 이상 되면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변의 빌라들은 가격대가 대략 1억에서 5억 정도의 호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계획이 통과한 사례가 처음 나왔고 사업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노후 연립주택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선정을 해서 주변의 노후화된 빌라들을 새롭게 다 바꾸겠다는 얘기이죠. 가격 상승은 점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중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 중심으로 LH, SH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주택 공급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 또는 기존의 주택가들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와 LTV 상한제 등 세제를 완화한다는 공약을 걸었고요. 이전 정부가 너무 많이 손을 대놨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술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정책과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 거래 위축 현상, 악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선 이후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부동산 안정화는 실현 가능성이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수술 예고를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방침이다. 그래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12월 말에 제출을 하고 재산세도 두 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를 하죠.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두 가지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조세 정가 원리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 좋지 않은 때에 임대차법이 나와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 계약을 총 4년으로 해서 2+2를 보장하는 제도고,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5% 이하로만 제한을 두는 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사항을 지자체에다가 신고하는 게 전월세 신고제죠. 법안이 통과된 거를 수정을 통해서
바꾼다는 등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계약을 4년이 아니라 기존 2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바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했고요. 1기 신도시 시에다가 10만 호 추가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재건축, 재개발도 공급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땅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외곽 지역 말고는 주택가 중심 지역, 번화가 땅이 없어요. 지을 만한 땅도 없고 땅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있으면은 대부분 다 나라 거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GTX가 나왔었죠. 수도권 광역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충남 천안까지를 수도권 광역화로 통해서 GTX로 연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적률 상향 조절과 규제 완화, 세입자 득보는 재정비 사업까지도 신도시에다가 추가 공급을 하기로 했고 용적률이 상향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으로 다시 되돌린다고 얘기를 했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거사다리 복원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상한제를 80%로 인상을 했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눠서 있지만 이거를 70%로 단일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인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더 비율을 높여서 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횡보와 거대 여당이 180석을 자리하고 있어서 법안도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년 후면은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